우리가 건물을 올려다보지 않고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요? 1970년에 지어졌지만 사람이 발을 내딘 지는 10년도 채 되지 않은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입니다. 20세기 말부터 서울역 고가도로의 안정성은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고중량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일부 다리를 철거했지만 2006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습니다. 이듬해 오세훈 시장은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는데요. 2년 안에 고가를 철거하고 2011년 말까지 재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2014년 박원순 시장이 이곳을 철거하지 말고 보행공원으로 활용하자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역 고가도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해 10월 시민들에게 이곳을 걸을 수 있는 1일 행사를 열므로써 빌딩 숲을 가진 공원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이듬해 1월 서울역 고가 공원화 프로젝트의 국제현상 공모전이 열립니다. 지명 초청된 총 7팀 가운데 네덜란드 사무소 MVRDV가 설계한 서울 수목원이 당선되었습니다. 바닥 위에 대형 화분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는 MVRDV의 건축가 비니 마스가 예전 2004년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로즈 윈도우 프로젝트에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다리 위로 바뀐 것이지요. 2017년 5월 20일 서울로 7017이 개원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리 위에 설치된 수많은 나무들을 보았는데요. 아쉽게도 건축가의 본래 의도와 달리 이 고가도로를 식물원으로 만드는 것에 그친 것 같습니다. 사실 비니 마스는 고가도로와 지상을 잇는 경사 계단을 만들고 고가도로에서 주변 건물로 곧장 진입하는 등 다양한 보행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 중 상당수가 옛 서울 역사를 가린다든지 또는 건축주가 건물 내부를 수리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다리 위의 나무는 이제 그만 보고 다리로 연결된 빌딩 숲을 볼 때입니다. 여기 서울로 테라스라는 건물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건축이 설계한 이 포디움은 서울로 7017 개원에 맞추어 리모델링한 증축부입니다. 스틸 커튼홀과 저철분 유리, 투명함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렇게 반사재질대 무광 또는 비움대 채움의 대비를 통해서 기존 건물과 서울로 테라스가 조화를 이룹니다. 기존 건물인 대우재단 빌딩은 브론즈색의 유리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어두운 바탕색을 띠는데요. 베이지색으로 조장된 알루미늄 패널이 수평으로 연속되어 흑백의 대비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정면에서는 3m 간격으로 아이 형광의 멀리연이 노출되어 수직 구조를 강조하죠. 매우 근엄한 교수님이 정장을 입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한편 측면부는 건물에서 돌출된 것처럼 설계되어서 인면의 모퉁이가 네모나게 파여 있는데요. 현재 GBC의 설계 책임을 맡고 있는 김종선 건축가의 말에 따르면 당시 건물 1층에 충북은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영업장을 넓게 쓰기 위해서 코어를 장방형 평면의 양쪽에 배치해야 했습니다. 1985년 이 건물이 준공되고 난 후 한 층의 가운데 책상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이 멀게만 느껴졌겠죠. 이제 옆 건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울역 고가도로의 생일로 돌아가 볼게요. 1970년 3월 퇴계로에서 동자동 구간의 서울역 고가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저 평범한 얼굴이 보이시나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는 운명을 타고난 3주 빌딩입니다. 1968년 3주 개발과 인연이 있던 변형 건축가는 6월 건축가와 함께 3주 빌딩을 설계합니다. 3년 뒤 3주 빌딩으로 이전한 락키 화학은 이후 주식회사 럭키로 상호를 바꾸죠. 그리고 1975년 그 당시 건물주인 대우실업으로부터 3주, 아니 대우빌딩을 매입하고는 이제 럭키빌딩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이후 LG와 GS 역사를 따라가듯이 건물명도 럭키금성 역전빌딩, LG 역전빌딩, GS 역전타워로 바뀌는데요. 2014년 GS가 그랑서울로 이전한 이후 현재의 메트로타워가 되었답니다. 그 와중에 여의도 럭키금성 트윈타워가 준공되던 1987년 3주 빌딩의 외관이 리모델링 되는데요. 당시 사대문 안의 오래된 건물들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꽃단장이 필요했다죠. 그래서 서울역의 분위기를 따라서 이른바 르네상스 양식으로 탈바꿈하고자 화강석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예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빵빵이 창이 꾸밈없는 디자인이었다면 새로운 외관은 기둥과 주두 같은 장식적인 요소가 매우 돋보입니다. 잠깐, 대우실업은 럭키의 건물을 팔고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형보다 더 기구한 운명을 가진 몸집이 큰 동생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역의 영원한 아이콘 대우 센터빌딩입니다. 1968년 정부에서 교통센터라는 것을 계획하는데요. 교통부와 철도청청사를 비롯해 대한통운, 해운공사, 칼, 관광공사 등 모든 교통행정기관이 들어서는 지상 21층의 맘모스 빌딩이었습니다. 정부는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지상 11층 완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지상 5층까지 지어진 상태에서 여러가지 정치적 문제로 인해 공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70년 12월 30일 공사 현장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교통센터는 화재 이후 그대로 방치되는데요. 이 땅에 마음이 떠난 정부는 1973년 6월 여러 기업들에게 60억에 인수할 것을 제의합니다. 마침내 12월 대우실업이 47억 1천만 원의 교통센터를 사들이고 기존 건물은 골조만 남긴 채 모두 철거합니다. 대우의 첫 계획은 면세품, 백화점, 사무실, 비즈니스 호텔로 구성된 대우 관광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우 그룹 본사를 짓기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지상 23층의 매머드급 빌딩에 공사자금 조달이 시급했죠. 그래서 럭키의 3조 빌딩을 판 것입니다. 1977년 6월 드디어 대우 센터 빌딩이 준공됩니다. 대우 빌딩이 서울스퀘어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네가 한 허울